네, 기준금리 25bp 인상 소식에 일단 양지수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고는 있는데요. 개별 테마들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을 취해야 될지 김종일 위원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테슬라향 LG 이노텍 수주설이 상당히 장 전부터 관심을 끌었었고요. 지금 장중에도 LG 이노텍향 부품주를 필두로 해서 관심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LG 이노텍이 출발할 때보다는 지금 상승폭을 좀 줄인 상황이거든요. 2%대 상승. 테슬라 수주설 각 시나리오별로 한번 전략을 좀 짜주신다면요. 네, 근데 삼성전기도 그러했지만 실제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당일은 주가가 좀 꽤 반응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확정적으로 테슬라에 했다 안 했다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이번에도 실제 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발표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LG에너텍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아마도 아이폰 14의 어떤 발표를 보고 판매량이라든지 사전 주문량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좀 더 주가의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이슈는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 실제로 이제 테슬라에게 일종 수주를 했다고 밝히지도 않을 것 같고 설사 밝힌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가를 단숨에 전고점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일조 수주가 한 분기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수주 물량일 것이기 때문에 단숨에 실적을 역전시킬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이제 최근에 굉장히 답답한 이 모습을 깨려면 결국 아이폰과 관련된 기대감이 기대가 아니라 기대 이상일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차라리 나을 것으로 보여져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시나리오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이렇게 제한된 박스권 내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재료가 나와도 주가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G 이노텍 보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네, 지금은 보유해야 되겠죠. 아이폰 이슈가 나오는 것까지요? 네, 아이폰 이슈가 나오고 실제로 판매량이라든지 시장에 관련된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력 보유까지는 아니지만 보유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매수는 최근처럼 이렇게 박스 하단 정도에 도달했을 때는 짧은 손절가를 염두에 두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일단 아이폰 신작 공개가 또 9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때까지 지켜보죠. 자, 오늘은 곧장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장도 2.3% 올라가고 있는 JYP 엔터 되겠습니다. 2분기가 피크인가? 실적 이야기를 좀 두드려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 실적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했고 실적 영업이익 증가폭이 상당했거든요. 북미 시장 필두로 해서 매출이 꽤나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피크입니까? 일단 증권사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역시도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에는 트와이스를 보여주셨지만 트와이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라인업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 JYP 엔터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와이스의 미국 콘서트, 나연의 선전, 그다음에 스트레이지 퀴즈의 음반 판매량 증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니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일본 움직임 자체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화로 벌어들이는 전반적인 돈들이 실적을 또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들의 핵심 포인트가 국내에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계속 폭발하고 있고 현재 원화 약세에 관련돼서 수출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찍고 있는데 이들은 재고 부담도 없고 수출과 관련돼서 해외양,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익 자체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저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지만 3분기에도 기대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2분기는 피크가 아니고 2분기 실적의 전반적인 그 호조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재고가 부담이 적고 그다음에 이익 레버리지가 높을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 효율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런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어떠한 이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2분기 피크가 아니고 2분기 실적에 나타난 긍정적인 부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JYP 엔터 최근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연 싱글 앨범부터 해서 트와이스 그리고 말씀 주셨던 라인업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사실 트와이스 쭈이 좋아하셨잖아요. 지금도 괜찮게 생각하시는지요? 바뀌었습니다만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JYP가 아닙니까? 아, 그것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셨습니다. 제가 꼭 한번 방송 끝나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궁금해집니다, 더더욱. 자, 3분기 전망은 일단 3분기는 좋을 거다라고 뉘앙스를 풍겨주셨어요. 역시나 글로벌 팬덤 효과일까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들 종목에 대해서 좋게 봤던 이유는 뭐 예전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실제로 재고 부담이 없는 기업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맞아요. 뭐 여러 번 드렸지만 그 부분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라인업상에서 봤을 때 전 라인업이 지금 다 가동되고 있다는 거죠. 뭐 2PM이야 뭐 개별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트와이스가 일단 재계약을 통해서 상반기에 미국 투어를 잘 했고 이번에 새 앨범이 나오는 것을 또 기점으로 해서 뭐 글로벌 투어를 멈출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스트레이키즈가 여기서 일종의 핵심 음반 쪽에서는 거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스트레이키즈도 또 글로벌 투어가 예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아티스트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있지의 반응도 이번 뭐 새 앨범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니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콘서트를 잘 마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뭐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데다가 지금 어려웠던 하이브가 어려움을 탈출했던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온 두 걸그룹의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저점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터닝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에 지금 한 3, 4개 정도의 라인업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최근에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던 그 엔터사 중에 좀 큰 그룹들 빅3에서 신규 그룹이 나왔을 경우에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자, 2023년에도 새 그룹들이 나오고 이런 새 그룹들의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현재의 성장이 쉽게 멈추지 않거나 아니면 현재의 성장률이나 현재의 이익률이 유지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까지 잡아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밸류가 어느 정도일지를 좀 평가해 봐야 될 텐데요. 정말 JYP 주가를 보면 신기하게도 1분기에 급등, 2분기에 급락, 3분기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밸류 평가 어떻게 하세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뭐 PR로 봤을 때 밸류는 최근에 이제 박스를 좀 그리고 있죠. 한 35배를 고점, 20배 정도로 저점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저점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밸류가 그렇게 뭐 고평가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이제는 이렇게 막 당연히 플렉서블하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매출과 이익의 규모가 레벨을 올려서 움직이고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한 2개월 전인가요? 이 종목을 했을 때도 목표가를 말씀드리지 않고 괜찮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를 말씀드릴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 하나만 삐끗해도 실적 자체가 워낙 뭐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정해두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PER 한 25배에서 35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익률이 대폭 상향되지 않는 이상 만약에 PER 뭐 30배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추가 매수가 어려운 거겠죠. 현재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을 상향하면서 목표가를 뭐 한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 이상으로 올리고 있는 양상인데 뭐 그렇게 높은 목표가를 우리가 목표에 두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거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엔터주 중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 추세가 마감되기 이전까지는 목표가를 염두에 두지 말고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전략. 이게 저는 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의 밴드는 저는 PER 밴드에서 너무 고평가된 상황만 아니라면 여전히 보유 관점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도 뭐 많은 비중을 사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저는 신규 매수도 일정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를 선정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시각 자체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그 전략을 한 번 더 복귀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JYP 엔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정말 이 종목 들고 있었으면 하반기 남부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현대로템입니다. 어제 17% 급등했고 오늘은 보합의 움직임인데 방산의 열차까지 뭐 소식이 많아요. 첫 번째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뭐 방산이나 철도나 플랜트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쪽이다 보니까 더 많이 관심이 가고 있는데 어제는 뭐 전차 수주 이야기 나왔다 사실 무근이다 밝히고 장 마감 이후에는 또 이집트 메트로 전동차 수주 얘기가 또 들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과거 대비해서 이 기업이 환골 탈퇴한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괜찮았다가 2018년, 19년에는 완전히 이제 죽을 썼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해서 올해는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현재 지금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호재가 나왔을 때 거래가 대폭 증가하고 외국인 지분이 대폭 증가하고 주가는 그 위에 횡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거래 대폭 증가와 함께 외국인들 지분이 대폭 증가하고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횡보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막 주가가 급등할 거냐 그렇게 보기 쉽지 않겠죠. 그다음에 현재의 수주 잭팟이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느냐? 저는 한 70% 정도는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머지 그 30% 정도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환율 변수라든지 계약 가격이라든지 향후 추가적으로 얼마나 뭐 물량을 국내에서 만들지 해외에서 만들지 거기서 공장을 만든다면 누가 돈을 쓰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지금 한 70% 정도 호재는 충분히 주가에 녹아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수주 잭팟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주가에 녹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마도 추세는 지난 7월 이후에 좀 보여주었던 7월 20일 날 급등 이후에 보여주었던 횡보 양상 그리고 일정 부분의 변동성 양상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키워 나가려면 정말 우리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수주 이상으로 추가 수주가 계속 잡혀야 될 겁니다. 가능성은요? 네,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핵심 포인트가 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일단 수주 잔고 추이를 봤을 때 반기인데 이미 작년 거의 100% 수준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판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결국 방산 쪽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한 7대3 비율이었던 전동차와 방산의 비율 중에서 이제 방산의 비율이 50%를 넘어갈 가능성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로템이 방산주로서의 역할이나 방산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질 가능성.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터지면서 이제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국가를 넓혀나가고 모델을 넓혀나간다면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부분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뭐냐면 2023년, 2024년을 예상하고 있는 SK증권의 이 보고서를 우리가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냐가 핵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폴란드 수주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일단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물량까지는 만들어서 수출을 하되 그 이후에 폴란드에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유럽형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라면 마진을 어떻게 나눌 거냐. 그다음에 폴란드 공장은 우리 돈으로 하는 거냐. 폴란드 돈으로 하는 거냐. 만약에 폴란드 돈으로 한다면 우리 수출입금융에서 만약에 보증을 해주는 거냐. 이런 형태로 갔을 때 향후 마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을 텄고 수주도 증가해서 과거 대비 매출은 대폭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외형만큼 수익성이 좋아지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정확한 계약 내용을 판단하기 이전까지는 저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을 혹은 뭐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네. 싼 가격을 확보하신 분들은 지금 뭐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고점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 사기 시작하면 약간의 뉴스에도 주가가 춤을 출 수 있고 그러면 불안해서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기보다는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마진율이 높게 올라오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올라오지 않으면 저는 외형 성장만 나타났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의 그 상향 퍼포먼스가 좀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이 모든 모멘텀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이 주가에 좀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탄탄한 성장의 스토리는 갖춰져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한 번쯤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밸류 평가 간략하게 좀 해볼까요? 네, 뭐 준비된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까요? 지금 새 그림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과거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다 쓰긴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PE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진율을 봐야 되니까 PB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2배를 좀 상회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성장 초기에 있는 기업이 2배 정도면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게 바닥에서 지금 뭐 바닥이 아마 17,000원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도 고려해 보면서 지금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철저히 조정시 매수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밸류가 성장을 다 반영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만큼 그다음에 향후 투자 설비가 늘어나면 PBR도 자연스럽게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 보면 저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현재 밸류는 성장을 다 반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JYP엔터, 현대, 로템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두 종목에 대해서 잔금 해제 비밀을 풀어봤습니다. 오늘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